그래도 돈 더 낸다 하더라도 아파트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그냥 빈털털이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게 상책이다.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지역주택 조합입니다. 일명 지주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주택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지주택 하면 절대 안 된다. 뭐 이게 원수한테 추천하는 게 지역주택 조합이다 라고 하는데 네이버에다가 막 검색해 보는 거죠. 지역주택 조합 검색하면 쫙 뜨는 게 뭔가요? 지역주택 조합 해가지고 사기 당했다, 뭐 이거 내 돈 날라갔다, 지역주택 조합 탈퇴 문의, 지역주택 조합 소송 하면서 막 나와요. 이게 지역주택 조합 자체에 문제가 정말 많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면서 검색해보면 아직도 지역주택조합 가입한다, 조합원 모집한다 하면서 홍보하는 데들도 정말 많고요. 도대체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무조건 안 돼 라고만 하기보다도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말을 잘 보면 지역, 주택, 조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뭐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리모델링 조합 여기서도 조합이고 이거 뭐 지역주택 조합도 조합 아닌가?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르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고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주택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어떤 부분들이 다르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그냥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즉 소유권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인데 지역주택 조합은 소유권자들이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 조합 설립해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이쪽에 돈을 쫙 모아가지고 여기 토지도 확보하고 건축물도 짓고 이런다라고 하는 게 일단 결정적인 차이점이고요. 조합원 자격 자체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즉 토지만 있다든가 건축물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랑 건축물 둘 다 있어야지 우리가 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일단은 무주택자가 가입요건 대상이 되게 됩니다. 1주택자라도 가입할 수는 있긴 하지만 소형주택, 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른 점이 바로 동의율인데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75% 동의율을 달성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반대하는 25%의 토지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의 강제 수용 권한이라는 어마무시한 권한을 재개발 조합에다가 부여를 해줍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나머지 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동의를 95%까지 달성해야지 나머지 5%한테 그것도 매도 청구 소송을 걸 수가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남의 땅에 와서 남의 돈으로 짓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 이게 도대체 뭘까요? 평화로운 A라는 이제 지역이 있어요. 이 A 지역에 갑자기 갑이라는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여기 터가 좋은 것 같아.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여러분 하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A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뭐 그냥 나 여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막 조합원들 모집하네? 그럼 막 돈을 받더니 나보고 땅을 팔래. 내가 왜 팔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애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주체도 딴 사람들,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에요. 그냥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야, 너 땅 좀 팔을래? 라고 하고 나타나는 거고 그 놈도 제3자의 돈들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아파트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업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곳들이 정말 많고요.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한다 하더라도 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거 알박기가 되겠네? 네, 맞죠. 소유자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여기 땅 사겠다라고 하는 땅을 막 사기 시작하는데 이거 땅값 더 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더 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안 팔아. 내가 이걸 왜 팔아? 난 그냥 여기가 좋아. 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 것처럼. 근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도 75% 동의가 있으면 사실상 강제 수용이든 매도 청구 소송이든 걸 수가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95%의 토지를 확보해야 나머지 반대하는 5%한테 매도 청구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야, 이 95%를 모으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에서 막 홍보할 때 이러는 거야. 아, 지금 벌써 토지 확보를 80% 했습니다. 90% 했습니다. 네, 이 나머지를 못 모으는 거죠. 그 나머지를 모을 때 어마어마한 돈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그냥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인데 나보고 뭐 그냥 야, 땅 내나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왜 팔아야 되는데 그건 돈 더 주든가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갑자기 예전에 평당 뭐 한 2천, 3천에 사던 게 갑자기 뭐 4천 부르고 5천 부르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더 부르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울면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또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지역주택조합 그럼 진짜 성공률이 낮겠네? 맞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들을 보게 되면 17%밖에 성공을 못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8.5%밖에 성공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의 지역주택조합들 보다 보니까 이 수많은 지역들 중에서 착공하고서 준공까지 떨어진 곳은 3곳밖에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이러면 지금 우리가 지역주택조합들이 막 이렇게 70여 곳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 많은 지역주택조합들 중에서 아직도 조합원 모집하고 있는 데들 있죠. 야, 여러분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선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33평형 동호수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기회 가입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 가입했다가 뼈도 못 추리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수일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수일 지역주택조합이 있었던 부지가 바로 트리마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해서 트리마지가 된 거라고? 아니죠. 지역주택조합의 실패 사례입니다. 여기는 좀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스토리인데 진짜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토지 확보도 열심히 하고 조합원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실제로 이주 철거도 막 진행되고 있었었는데 이 알박기 주택들이 그 몇몇 집들이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조합원들은 매수 협의도 안 되고 그러다가 조합이 무너졌습니다. 그거를 두산건설에서 인수해가지고 그 알박기 했었던 사람들은 떼돈 벌고 그냥 큰돈 물려주고 거기다가 지어 올린 게 바로 트리마지죠. 지역주택 조합원들의 피땀 눈물이 있는 데가 바로 트리마지인데 이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아무리 입지가 좋다, 아무리 사업성이 좋다, 아무리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지역주택 조합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정말 천운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주택 조합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긴 한데 원래 그 조합의 청사진대로 된 조합들 하나도 없어요. 분담 금액들 몇 억씩 더 들어갑니다. 왜냐? 당연히 매입하다 보면 그거 매입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조합 운영비들 계속 나가지.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청사진대로 가는 게 아니라 돈들 더 내게 되는데 그래도 돈 더 낸다 하더라도 아파트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그냥 빈털털이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드렸죠. 지역주택조합은 진짜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게 상책이다.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재개발 예정지 투자 위험하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언제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예정지가 더 안전해요. 왜냐? 재개발 예정지는 내가 그래도
땅이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빌라라도 가지고 있어. 진짜 뭐 10년, 진짜 15년 뒤든 20년 뒤든 30년 뒤든 뭐 설령 재개발이 아예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빌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진 않아요. 물론 가격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수는 있어도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데 지역주택조합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1억짜리 로또 긁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진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하늘의 뜻이에요. 내가 이거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하면 가입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간혹 저한테 물어봐요. 아유, 소장님이 재개발 전문가니까 여기 지역주택조합은 어때요? 여기 지역주택조합은 어때요? 여기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요. 제가 안 봐도 이 영상 댓글에도 소장님 여기 지역주택조합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맞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예정지도 그렇고 지역주택조합도 그렇고 항상 노코멘트예요. 왜냐? 이거 뭐 솔직히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거 제가 된다 안 된다 말하기가 참 뭐하거든요. 뭐 진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희망사항이다. 확률이 정말 낮다 라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거는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기에 가까운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상품 유형들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